예, 앞서 만나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소수의 투자자 거액의 배당금을 타게끔 설계했다면요. 지금부터 만나볼 이 인물은 대장동의 시작과 끝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바로 정영학 회계사. 검찰의 핵심 인물들이 2년 동안 나눴던 대화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에 몇 분 와가지고 그때 뭐 환지 방식 해달라고 그러고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이상을 그 정영학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예. 만나셨던 거죠? 그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로 기억하세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못지않게 이번 대장동 특혜역의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인데요. 검찰에 녹취록을 냈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주고받은 돈다발 사진 그리고 양심 선언서까지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 역시나 대장동 개발의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인데 예. 이후에 배당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이 천하동인 주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본인이 주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 본인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이 같은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녹취록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고 있지만 이 녹취록의 대부분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와 방금 영상을 통해 보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의 대화 내용 중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들에게 수억 원씩 총 10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내용 등이 이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예. 전달한 금품, 그러니까 돈이겠죠. 이 돈다발 사진 역시도 정영학 씨가 찍어 놓았다고 하니까요. 만약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돈다발 사진이 구태여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물론이고 천하동인이나 화천대유 관계자들 모두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고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이 게이트가 보다 큰 차원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꽤 중요한 걸 많이 냈어요. 다시 보면 녹취록, 돈다발 사진, 그리고 본인의 양심 선언서까지. 글쎄 앞서 저희가 들어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정영학 씨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밀적인 언어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영학이라는 사람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김만배라는 분은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기자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잘 모른다는 게 지금 정영학 회계사까지 모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인데, 근데 김현기 변호사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틀어지게 된 계기가 수익 배분도 수익 배분이지만 뭔가 모멸적인 언행에 이렇게 검찰의 녹취록을 넘기게 된 계기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도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천하동인이 다 1호부터 6호, 7호까지 이렇게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와 그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4호, 5호, 6호를 실제로 소유하고 거기서 그 지분 배당을 받고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소유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근데 여기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사실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공을 들였고 여기서 예. 사업을 이루려고 했는데 김만배나 유동규가 관여하게 된 경위는 그 아무래도 좀 전형적인 시행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가 당연히 대립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서 각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그 문제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 서로가 나는 주범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보를 많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녹취록 같은 것도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게 그 결국은 그 남욱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있고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 특수하게 그 정영학을 옹호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에 정영학 회계사가 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주인이라는 거 얘기는 정영학 회계사의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검찰에 여러 녹취록을 넘겼기 때문에요. 김관욱 교수님. 네. 이 대장동 특혜육이 상당히 이제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만약에 검찰의 녹취록을 넘긴 것처럼 이렇게 내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뭔가 여러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갔다. 상당히 좀 이런 증거들이 묘한 데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만들어진 시점이 2019년 이후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뭐 이 설계 문제 이건 다 지난 얘기거든요. 14, 15대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19년의 얘기는 사실상 돈을 걷어들이는 장면이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추측컨대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예. 뭔가 돈이 예상 외로 많이 이제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더 갔네, 뭐 갔네, 뭐 이런 얘기, 그런 갈등 속에서 보다 이제 뭐 유리한 입장을 가지려고 지금 이분이 녹취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예.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멸감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멸감을 준 부분은 2019년인데 그럼 그때 터뜨렸어야지 왜 지금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이제 먼저 무슨 뭐 양심 선언문까지 뭐 이렇게 쓰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많이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뭐 이걸 바탕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돈다발 관련 사진, 녹취까지 검찰에 낸 정영학 회계사인데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렇게 녹취록을 뭐 20개 가까이 냈다. 금전관계, 4천억 배분 문제가 담긴 2년 동안의 고스란히 증거가 있다. 근데 이게 결국 본질인 야당에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 증거를 가려낼 수는 있겠습니까? 뭐 그게 일단 관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오랜 측근이었다는 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있었던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비와 같은 존재, 3인방 안에 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자면 이 정도 증거가 드러났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아직까지 안 하는 게 참 의아스럽고요. 방금 전 영상 싱크 화면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남욱 변호사 잘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회사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대장동 개발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을 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그런 회사가 아니냐는 추정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창립 멤버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역시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부 투자사업팀에 있었던 정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원홀딩스가 어느 곳에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천화동이 4호, 남욱 변호사가 운영했던 천화동이 4호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어요. 남욱 변호사와 같은 주소에 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고 남욱 변호사도 잘 모른다. 이 말부터 이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떳떳하다면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지는 그런 기괴한 행위를 하진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감추는 게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검찰이 늑장 피우지 말고 좀 빠른 조치를 통해서 엄정한 수사로 더 엮인 정치권의 인물들은 없는지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성된 수사팀을 보면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영상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역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얘기, 검찰 얘기까지 만나봤고요.